그 먼저 경선 통과하셔가지고 공천 받으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권자분들한테 짤막하게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주 시민 여러분, 또 당원 동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셔서 경선 과정을 어렵게 통과를 했습니다. 이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이 헛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해서 본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성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한테 위로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정책 지원 같은 거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많은 분들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요. 이러한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추경을 통해서 신속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그 소상공인이나 대구 경북 지역에 지원을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추경이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좀 다행스러운 것은 그 정부에서도 그 소상공인들에 대한 간이 과세 그 기준을 현행 4,800만 원에서 한 8,800만 원 정도로 좀 한시적이지만 올려준다고 하니까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폭 좀 상향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정부 추경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서 부담을 좀 줄여 나가고, 또 한편으로 보면 최근에 다녀보면 조금 날씨가 좀 풀리면서 코로나에 대한 그런 우려 이런 속에서도 어떤 시민들의 착한 소비 운동이랄까, 건강한 소비 운동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철저하게 예방하고 또 이런 걸 지켜나가되, 그러나 건강하고 착한 소비 활동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침체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함께 발휘해 줬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내주셨으면 좋겠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역 발전을 위한 대표 공약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상당구는 5개 면과 8개 동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도농 복합지역입니다. 저는 5개 면, 청주의 10개 면 중에 5개 면이 청주 상당구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농촌에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일자리도 만들고 소득도 창출하면서 생활할 거냐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가 상당히는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선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요. 또 제가 오랫동안 구성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1970년도에는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가난을 극복했다면, 이제 ICT 최강국인 대한민국의 21세기형의 새로운 우리 농촌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마을을 만들어야 될 거냐, 이거에 대한 좀 고민을 해왔습니다. 바로 젊은이들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시범마을을 ICT 기술을 접목해서 만들어서 정말 양질의 채소와 과일을 생산해서 태양광이나 풍력을 접목한 이런 걸 통해서 좀 소득 창출하는 우리 시대 21세기 시범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농촌이 안고 있는 어떤 축산에 따른 악취나 폐기물을 어떻게 하면 저감하고 자원화할 수 있느냐, 이 문제, 또 고속도로변의 어떤 소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저감하고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5개 면 지역은 정말 산당산성이나 어떤 휴양림이나 문희, 대청댐, 청라암대, 옥화대 등 수려한 자연 경관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청주 시민들이 자녀들과 함께 힐링하고 또 산책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가 공간을 반드시 우리 상당구에 잘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5개의 면 지역이 골고루 잘 발전이 돼서 더 이상 폐교가 되거나 지방이나 마을이 소멸되는 일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제 도시 쪽으로 오면 원래 수암골이나 중앙동이나 중앙공원 또 영원동 이런 원도심 지역의 경우에는
도심 재생 사업을 잘해서 어떤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방문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방서 동남지구에는 지금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이제 입주를 시작해서 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는 시외버스 터미널도 없고 전시관이나 문화, 이런 스포츠 시설이 좀 부족해서 그런 시설을 확충해서 교통 이동 편익을 증진하고 어떤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5개 면지역, 농촌지역, 또 원도심 지역, 또 새롭게 발전하는 신흥 주거 지역을 구분해서 좀 전체적으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이 저의 정책 기조고 공약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시면 첫 번째로 좀 발의하고 싶은 입법안이 있으시다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전통 가족제도에 대한 지원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게 저출산 고령화거든요. 사실 1983년도에 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 수가 2.1명이었어요. 그거는 인구 대체 수준, 즉 인구를 유지하는 수준이 벌써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3년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줄고 줄어서 2019년 말 0.92명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출산, 육아, 고령 이런 정책을 펴왔지만 실제적으로 제대로 그게 작동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어머니, 아버지는 밖에 나가 일하시고 주로 학교나 갔다 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어렸을 때도 키워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의 좋은 가족제들을 어떻게 잘 발전시켜 나갈 거냐. 네. 또 요즘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60세에서 퇴직하면 70세까지 너무 건강하시고 그렇죠. 활동력이 왕성하셔요. 제가 서울에 살 때 30평 정도의 아파트지만 출입문이 밖에서 2개, 네. 안에서도 통하는 그런 집에 살았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 엄마, 아빠가 출근을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들을 좀 봐줬다가 퇴근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별도 그분들 공간으로 네. 이동해서 밖에 출입도 자유롭게 하시고 별도의 싱크대도 있어서 간식도 드시고 또 베란다나 화장실도 있는 이런 3세대, 2세대가 같이 살 수 있는 한 집이 아니더라도 인접된 공간을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출산, 육아를 함께 잘 묶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에 대해서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아파트도 우선 분양해주고 3자녀 이상 난 네. 그런 분들에게는 공공 부분부터 우선 승진을 시켜주는 이런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정책의 패러다임을 좀 과감히 바꿔서 네. 출산, 육아,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실제 우리 주변에 보면 외가나 친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봐주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네. 또 어느 면에서 보면 어려운 분들이 사실은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받기 위해서 실제 취업조선에 뛰어드신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네. 일정 부분 자기 자녀한테 취업이라는 표현은 안 적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당하게 봐주고 또 적당한 대가도 받아서 이게 우리 사회가 큰 틀 속에 잘만 가족제도가 복원되고 효문화가 잘 복원이 된다면 저는 저출산, 고령사회에 따른 인구 절벽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시는 것처럼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로는 차량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도로라는 건 차도 다니지만 사람도 다니는 그런 네, 맞습니다. 도로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 주변에 다니다 보면 우리 상당국 관내도 낭성면에 추정 1리, 3리 예를 들면 또 산당상성으로 넘어가는 도로 보면 자동차 길은 잘 되어 있는데 사람길이 막혀 있습니다. 또 인도는 흰색 선만 거놓고 다니라고 합니다. 이게 불안해서 오히려 옆 동네를 갈 때 자동차를 타고 가는 이러한 일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다. 이제는
국민소득 3만 불이 넘고 4만 불을 바라본 오늘날 소위 선진국 시각에서 우리의 도로 개념도 과감히 바꿔야 된다. 왜? 사람과 차량이 공존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고온 삼거리에서 문이 가는 그 도로를 보면 인도와 차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안전하고 마음 놓고 또 자전거나 우마차들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의 개념을 바꿔나가는 것. 네. 이런 것이 제가 좀 해보고 싶은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그 진보 후보 표심 그 분열로 인한 필패론이 있거든요. 네. 뭐 이거와 관련해서 후보님은 다르게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단일화라고 하는 표현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통상적으로 단일화라는 것은 어떤 소수 당이나 소수 후보 간에 네. 좀 상대적으로 어떤 열세에 몰린 후보 간에 어떤 단일화를 통해서 시너지를 내는 게 단일화인데 지금은 집권 여당 후보로서 우리 당원 투표 50%,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서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러한 후보가 전략적으로 후보가 된 사람하고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이런 경우 단일화라는 것은 저는 두 가지 해석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그 당선 가능성이 높은 소위 진보 진영의 입장에서 볼 때 진보 진영이 분열되면 결국 그 수혜는 보수당 후보에게 가기 때문에 진보 진영이 어떤 형태로든 한 후보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그 틀에서는 맞지만 그렇죠. 네. 그거는 일방적인 경선이나 이런 과정이 아니라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후보의 양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러한 단일화라는 표현을 쓰기가 어렵다는 거고 네. 두 번째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은 선거연대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정당의 후보가 그 지역의 국회의원을 맡고 있을 경우에 그 후보 정당 소속한 정당의 후보로 어떤 선거연대를 통해서 후보를 내지 않는 방식 네.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지 지금 상당구에처럼 이렇게 이런 구도하에서는 단일화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그래서 제가 단일화라는 표현을 잘 쓰지를 않는 겁니다. 네. 실제적으로 우리 현명한 유권자들은 실제 투표를 하게 되면 단일화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당선 가능성 있는 후보에게 표를 주고 자기 표가 사표가 되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네. 다만 당을 뽑는 정당에 따른 후보는 또 다른 현명한 합리적인 판단에서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단일화라고 하는 표현은 쓰지 않도록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 이유도 네. 바로 거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선에 의해서 뽑히신 후보님이라서 또 지지자들은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건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 시민 여러분, 우리 상당구는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발전이라는 뭐고 힘 있는 여당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힘이 있다는 건 육체적 힘이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부 집권 여당, 이시종 도시자, 한범덕 시장, 즉 이러한 정부 여당과 시와 도가 함께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후보가 돼야만 이러한 도정과 시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후보가 되는 것이 바로 힘있는 후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살려서 정말 우리 상당구가 안고 있는 많은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서 상당구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 정정순을 믿어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면 제가 분명히 상당구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법률을 개정하고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결선을 하는 이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당선과 동시에 상당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도 확보하고 도와 시와 협력을 통해서 상당구 발전을 확실히 견인하겠습니다. 저를 믿으시고 정정순을 꼭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